오펀 천사의 비밀이라는 영화 다들 알고 계시나요? 9살인 줄 알고 입양했던 어린 여자아이가 사실은 키가 자라지 않는 외소증을 앓고 있던 33살 성인 여성이었던 것. 그리고 그 사이코패스가 잔인한 방법으로 가족을 죽이고 한 가정을 무자비하게 파탄내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미국에서 실제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벌어졌습니다. She tried to poison and kill my wife. One night, I opened my eyes, and Natalia is standing at the foot of the bed with a knife in her hand. 안녕하세요. 전지적 시점 전지영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귀여운 여자아이는 우크라이나 출생의 나탈리아 그레이스입니다. 2010년 당시 아이의 나이는 2003년생 8살이었고요. 아이는 안타깝게도 척추 골단 형성 이상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이 질환은 척추와 골단의 발달 장애로 인해 저신장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이 척추 골단 형성 이상증을 앓으면 보통 성인이 되어도 90cm 정도 되는 저신장을 갖는다고 해요. 당시 나탈리아의 키가 92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2008년에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플로리다의 한 고아원으로 넘어왔습니다. 희귀 질환이 있는 만큼 아이가 입양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2010년 5월 나탈리아의 딱한 사정을 들은 마이클 버넷과 크리스틴 바넷 부부가 아이의 입양을 결심합니다. 두 부부에게는 이미 생태학적 아들들이 셋이나 있었어요. 그렇지만 부부는 나탈리아의 상냥하고 따뜻한 미소에 반해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입양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특히 첫째 아들 제이콥이 어린 나이에 자폐 진단을 받았는데요. 두 부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틴이 정성스러운 홈스쿨링으로 제이콥에게 과학과 수학 분야의 천재적 재능을 키워줍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바넷 부부는 나탈리아에게 오히려 더 마음이 갔어요. 새 아들들도 막내 여동생이 생긴다는 설레임에 첫날부터 웰컴 티셔츠를 맞춰 입고 따뜻한 미소로 나탈리아를 맞아줍니다. 안 그래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바넷 집안에 더 큰 행복이 찾아올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바넷 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입양한 다음날 크리스틴은 나탈리아를 목욕시켜 주려고 하는데요. 어쩐지 아이가 계속 씻겨주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떻게 혼자 목욕을 할 수 있었겠어요. 크리스틴은 나탈리아를 욕조로 데려가서 씻기는데요. 아니, 나탈리아에게서 성인 여성한테만 볼 수 있는 음모가 발견됩니다. 2차 성징이 뚜렷하게 일어나기엔 8살은 아직 너무나도 이른 나이죠.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There was a day I came home from work. Christine asked Natalia to tell me what's going on. Natalia, tell Dad it happened. Okay. She said, well, I have a period, and I've been hiding it. 8살밖에 안 된 나탈리아가 생리를 하고 있었던 것. 하루는 나탈리아가 쓰레기통에 뭔가를 눈치를 보면서 버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피가 묻은 바지를 몰래 버리려고 하다가 크리스틴에게 들키게 됩니다. 바로 생리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생리가 아니었다면 나탈리아가 바지를 굳이 숨길 이유가 있었을까요? 또 다른 날은 부부가 치아 검진을 하기 위해 나탈리아를 치과에 데려갔는데요. 나탈리아의 치아를 검진하던 의사가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8살인 아이한테 유치가 하나도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 참 이상한데요? 라는 말을 해요. 그렇다면 아이의 치아가 전부 다 영구치라는 이야기인데요. 평균적으로 8살이면 슬슬 앞니부터 빠질 나이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분명 우크라이나에서 6살까지 살다 왔다던 나탈리아는 우크라이나 말은 전혀 하지 못했고요. 간단한 우크라이나 단어조차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했어요. 또래 아이들보다 어휘력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또래 아이들과 놀기보다는 더 나이가 많은 10대 여자들이랑 노는 걸 좋아했어요. 왼쪽에 있는 아이는 나탈리아와 동갑인 같은 척추골단 형성 이상증을 앓고 있는 아이인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나탈리아와 다른 점을 느끼셨나요? 확연히 봐도 두상부터 체구까지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왼쪽 아이는 이마뼈가 발달이 덜 된 반면에 나탈리아는 이마뼈가 두드러지게 두상이 발달되었고요. 코뼈와 턱도 훨씬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얼핏 봐도 둘은 동년배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2010년 고아원에서 발급해준 서류상 나탈리아의 나이는 8살. 하지만 여러 정황들이 나탈리아가 8살은 아닐 거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죠. 실제 고아원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았어요. 나탈리아의 키가 90cm 정도로 작다는 이유만으로 추정상 나이를 서류에 기입해놨을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이에 반입 부부는 2년 후 법원에 아이의 신상기록상의 나이를 2003년생에서 1989년생으로 수정해달라는 신상 변경 신청을 하고요. 법원도 이를 받아들입니다. 나탈리아의 나이가 22살로 변경이 되었어도 바넷 부부는 계속해서 나탈리아를 사랑으로 잘 키워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탈리아가 더 끔찍한 일을 벌인 거였는데요. 하루는 엄마 크리스틴이 마시던 커피가 있었거든요. 엄마가 주방에 간 사이 나탈리아가 몰래 가서 그 커피에 유리세정제를 탄 거였어요. 크리스틴이 다행히 마시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마셨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또 어느 날 밤에는 부부가 자다가 왠지 기분이 섬뜩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나탈리아가 칼을 들고 부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버럭 화를 냈더니 나탈리아는 장난이에요 라면서 소름 끼치게 웃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루는 막내 아들의 생일이었거든요. 가족들은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인디애나주의 한 농장으로 다 같이 피크닉을 갑니다.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남편 마이클이 아내 크리스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가요. 바로 나탈리아가 크리스틴을 전기 울타리 쪽으로 밀어버린 거였어요. 남편은 당시 상황을 보고 내 아내 크리스틴이 정말 죽을 뻔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은 나탈리아와 함께일 때면 바깥에서도 그리고 가장 편해야 할 집안에서도 죽음의 공포에 항상 떨어야만 했죠. 나탈리아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나 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합니다. 진료 결과 나탈리아는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몇 달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나탈리아는 가족을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보고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다니까요. 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죽이려는 방법까지도 의사 선생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바넷 부부는 나탈리아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이렇게 3년을 나탈리아와 함께 살아가고 사랑을 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2013년 가족들은 아들 제이콥이 캐나다에 있는 대학원에 합격하면서 나탈리아를 인디애나에 두고 캐나다로 떠나요. 그냥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탈리아가 묵을 1년치 아파트를 임대 계약한 후 떠난 거였어요. 1년치 돈을 미리 낸 거였죠. 아파트는 인디애나주 웨스트필드에 있었고요. 웨스트필드는 인디애나에서 가장 안전하고 부촌이었어요. 실제 나탈리아가 지냈던 곳입니다. 나탈리아가 TV를 볼 수 있는 넓은 거실도 있었고요.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부엌도 있고요. 욕조가 있는 화장실까지도 있었습니다. 침실도 나탈리아가 가족과 함께 살 때 사용했던 걸로 갖다 놨어요. 옷장에는 나탈리아가 입기 편하게 옷도 걸어두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부부와 나탈리아는 연락도 주고받고 안부도 서로 묻고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2019년 바넷 부부는 아동학대 유기 방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바로 나탈리아가 반격을 시작한 거였는데요. 바넷 부부는 캐나다에서 긴급 체포돼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돼요. 바넷 부부가 1년간 선납했던 아파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탈리아가 부담할 능력이 안 돼서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시 시설에 들어가요. 나탈리아는
나는 부모님이 변경 신청한 1989년생 성인이 아니라 2003년생 미성년자다. 절대로 보호받을 나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부모님한테 버려졌다. 라고 주장합니다. 나탈리아가 닥터필이라는 TV쇼에 나가서 눈물의 호소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바넷 부부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나는 당시에 생리를 한 적도 없었고 음모도 나지 않은 상태였다. 아예 2차 성징이 없었는데 바넷 부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저는 이 모습도 아무리 봐도 성인 여성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나탈리아의 친엄마라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가바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가바는 2003년 9월에 나탈리아를 출산하고 처지가 힘든 미혼모였기 때문에 아이의 희귀병을 치료할 병원비를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고아원으로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실이 너무나도 헷갈리는데요. 당시의 여론은 대체적으로 바넷 부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나탈리아가 어린아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른처럼 보였고요. 행동도 어른처럼 한다는 것 때문이었죠. 2012년 바넷 부부가 의뢰해서 진행했던 검사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이 진행했던 골밀도와 정신 분석 결과도 나탈리아가 1989년생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긴 법적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10년 만인 최근에서야 법원은 바넷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요.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였죠. 나탈리아의 나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나탈리아와 함께 살기에는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지옥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10년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나탈리아는 앤트원 만스라는 목사 부부에게 입양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부부는 나탈리아가 1989년생이 아니라 2003년생이라고 믿고 키우고 있대요. 영화 오펀 천사의 비밀을 보셨던 분이라면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현실 이야기를 영화화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한간에는 2009년 개봉했던 오펀 천사의 비밀을 보고 나서 바넷 부부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거짓으로 나탈리아를 1989년생으로 속였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바로 나탈리아의 척추 골단 형성 이상증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해요. 그만큼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서 만들어진 이야기였겠죠.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실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전지적 시점 전지영이었습니다.